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자, 요즘에 공부하기 너무 힘들지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자, 지금 토픽 2 듣기 5급 유형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토픽 고급 어렵습니다. 지금 5급부터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안 할 수는 없지요. 자, 그러면 5급 유형의 문제를 정답을 맞추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문제 유형을 외운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외우는 것에 먼저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몇 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고 들으면 다 들리지 않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연습을 지금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번 더 들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문제 유형을 외우고요.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문제를 확인하면 그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죠? 한 번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연습하면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31번과 32번은요, 그냥 지나갔네요. 토론 문제라 했어요. 토론. 일단 31, 32번은 토론이었고요. 토론은 항상 뭐가 나온다? 찬성과 반대가 나온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인데요. 찬성이 정답일 때도 많지만 이거는 반대의 입장에서 출제 경향이 강하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를 반박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의 의견이 좀 많다라고 알고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은요. 중심생각 고르기고요. 32번은 남자의 태도. 남자의 태도는 찬성의 뜻일까? 반대의 뜻일까? 한번 확인해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으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듣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관하고 있는 김치 축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좀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과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가자 대부분이 내국인이었고 외국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점만으로도 성공했다는 판단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축제 참가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걸 외국인과 내국인의 비율로 나누어 보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지요. 외국인에게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것이 축제의 기본 목적입니다. 지금처럼 김치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김치를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도 소개했으면 합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국인의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주관하고 있는 김치 축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좀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과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가자 대부분이 내국인이었고 외국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점만으로도 성공했다는 판단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축제 참가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걸 외국인과 내국인의 비율로 나누어 보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지요.
외국인에게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것이 축제의 기본 목적입니다. 지금처럼 김치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김치를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도 소개했으면 합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국인의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32번부터 보겠습니다. 남자의 태도인데요. 여자는 성공적이다라고 말했고요. 남자는 반대겠죠. 과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즉 성공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자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는 건지 상대방의 말을 하나씩 하나하나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는지 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는 걸까요? 상대방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걸까요?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하나하나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치 축제를 여자는 성공적이다 말했고요. 남자는 성공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맨 마지막 부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의 참가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뭐죠? 자, 김치 축제 본래 목적에 충실히 지키고 있다 이 얘기한 거 아니고요. 인정받고 있다 아니고요. 김치 종류를 늘려야 한다 아니고요. 아까 외국인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방안, 다른 말로 방법. 자, 똑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참가를 유도하다. 참가를 많이 하세요. 즉 뭐죠? 외국인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지문을 그래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자가 우리 지역에서 주관하고 있는 김치 축제는 뭐라고 그랬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여자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데 남자는 과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즉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참가자 대부분이 내국인이었고 내국인 한국 사람, 외국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점으로도 성공했다는 판단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르다 빠르다. 축제 참가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걸 외국인과 내국인의 비율로 나누어 보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했는데 아니지요. 반대도 얘기죠. 외국인에게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것이 축제의 기본 목적입니다. 외국인에게 알리겠다고 해놓고 내국인이 많이 왔다는 것을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지금처럼 김치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김치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도 소개했으면 합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국인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외국인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34번 강연. 자, 다시 정리할게요. 31번, 32번 뭐였죠? 토론. 자, 문제 외우세요. 토론 문제는 찬성과 반대가 나온다. 찬성, 반대. 34번은 강연, 강의하고 연설하다. 뭘까요? 한 명이 한다. 아까는 두 명이 대화를 했고, 지금은 한 명이 뭔가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주제를 찾는데요.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주 나오는 핵심어, 여러 번 들리는 핵심어가 뭔지 나오면 메모를 좀 하시고요.
그거와 관련된 걸 찾겠습니다. 자, 내용 일치 같은 거 고르세요. 아니고요. 틀린 거 고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으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역과 지역이 서로 소식을 전할 때 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말을 파발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명 중에 구파발, 말죽거리, 역천동이라는 이름도 모두 역참 제도와 관련이 있는 땅 이름입니다. 역참이란 말이 달려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마다 역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인 약 40km를 한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한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참이란 말은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공간 개념의 어휘가 시간 개념의 어휘로 의미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거에는 지역과 지역이 서로 소식을 전할 때 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말을 파발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명 중에 구파발, 말죽거리, 역천동이라는 이름도 모두 역참 제도와 관련이 있는 땅 이름입니다. 역참이란 말이 달려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마다 역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인 약 40km를 한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한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참이란 말은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공간 개념의 어휘가 시간 개념의 어휘로 의미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죠? 자, 이거 한국인들도 어려운 지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나오긴 했어요. 과거에는 지역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할 때 말을 이용했다. 이거 좀 나왔고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야 되죠. 지명. 자,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 우리 지역 뭐 청주, 뭐 충주, 서울처럼 지역의 이름을 지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뭐 땅 이름? 뭐 이런 거죠. 땅 이름과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름이 생겨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명, 옛날 지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아까 남아있다라고 설명했죠. 뭐 구파발, 뭐 말죽거리, 뭐 무슨 동 얘기했죠. 이거 있다 그랬죠. 역참과 역참 사이 거리는 4km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들었어요? 40km. 여기 틀렸죠. 틀린 부분 찾아보고요. 어휘는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잘 변하지 않는다. 사실은 변한다가 아니라 변화한다라고 말했어요. 변화한다는 건 즉 변한다는 말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무엇에 대한 문제일까요? 계속 나오는 말 지명, 지명, 지명이라는 말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일단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명의 변천 과정을 말한 건지 지명에서 생겨난 어휘의 의미를 말하는 건지 지명이 유래된 걸 말하는 건지 이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럼 변성 과정을 안 읽었고요. 지금 3번, 4번 중에서 정답인데요. 아까 어휘가 생겨난 의미는 다른 말로 뜻이 공간적 개념에서 시간적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휘의 의미가 바뀌었다. 지명에서 생겨난 어휘의 의미이다. 정답 3번이에요. 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33번과 34번 문제는요, 차라리 34번 문제가 더 쉽습니다. 왜? 아닌 거 찾으면 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들을 때 틀린 거 말하는 거 찾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역과 지역이 서로 소식을 전할 때 말을 이용했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그 말을 파발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명 중에 구파발, 말죽거리, 역촌동이라는 이름도 모두 역탐 제도와 관련이 있는 땅 이름입니다. 역탐이란 말이 달려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마다 역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인 약 40km를 한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한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참이란 말은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공간 개념의 어휘가 시간 개념의 어휘로 의미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변화되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말이 나와 있었고요. 자, 다음은 35번, 36번 현장 연설. 연설은 혼자 말합니다. 현장에서. 현장이 어디일지 우리는 현장 연설은요. 여기가 어디일지 장소를 조금 어딜까 고민해 보면 장소를 알아야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건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장소가 어딘지 생각해 보고요. 남자의 중심 생각과 내용 일치 고르는 문제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좀 길고 어려웠겠죠? 현장 연설은 장소가 어딘지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추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36번부터 할 건데요. 바로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회사가 최우수 기업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함께 일하는 여러분을 믿고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저와 회사를 믿고 꾸준히 최선을 다해 일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저를 믿고 따라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5년 전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해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 회사가 최우수 기업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함께 일하는 여러분을 믿고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저와 회사를 믿고 꾸준히 최선을 다해 일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저를 믿고 따라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5년 전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해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6번에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세요. 볼게요. 자, 아까 10년 전이나 5년 전 바로 들렸죠? 세워졌다. 직원 이직률이 높았다. 이직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직장을 그만두다. 이직률이 높을까요? 회사가 안 좋으면 많이 그만두겠는데 이직률이 높아서 상을 받았다? 아니죠. 이직률이 높지 않고 반대로 낮았다. 여기 틀렸고요. 이 기업은 예전에도 이 상을 받은 적 있다? 예전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 기업, 회사는 직원들이 서로 믿으면서 일했다. 정답 이렇게 4번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성장 과정을 보고를 하고 있다. 수상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뭐죠? 그렇죠. 상을 수상한 소감을 지금 발표하고 있다. 그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회사가 최우수 기업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함께 일하는 여러분을 믿고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저와 회사를 믿고 꾸준히 최선을 다해 일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저를 믿고 따라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5년 전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해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함께 해줬다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같이 왔다. 이직률이 높다 아니고 이직률이 낮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요. 자, 교양 프로그램이에요. 자, 교양 프로그램 사실 어렵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면은 그럴 수 없죠. 내용이 어렵다.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참 교양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중심 생각 고르기와 내용 일치는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자, 중심 생각은 맨 마지막에 가장 비슷한 어휘를 찾아서 확인하고 내용 일치는 들으면서 틀리게 말한 부분을 찾는 방법이 더 쉽다고 이야기했죠. 자, 한번 들으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사님, 유년기의 아이들 중에 말을 할 때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더듬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18에서 24개월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된 어휘는 많은데 표현 능력은 아직 부족한 때이지요. 그러다 보니 말하는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 80%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20%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말을 더듬는 것이 지속되는데요. 이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주의를 주거나 말을 못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가 말 더듬기 현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좋아지게 기다려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 유년기의 아이들 중에 말을 할 때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더듬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18에서 24개월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된 어휘는 많은데 표현 능력은 아직 부족한 때이지요. 그러다 보니 말하는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 80%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20%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말을 더듬는 것이 지속되는데요. 이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주의를 주거나 말을 못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가 말 더듬기 현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좋아지게 기다려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표현 능력은 아까 좋지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는 어휘가 많다. 자리 바뀌었고요. 유년기의 말 더듬 현상은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다. 방금 전에 했습니다. 맞고요. 말을 더듬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식을 하게 되면 급격히 나빠진다라고 얘기했고요. 말을 더듬을 때 잠시 말을 못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요거 부분이죠. 틀린 부분 X에서요. 정답 2번이고요. 자, 37번의 남자의 중심 생각을 보니까요. 맨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된다?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맨 마지막에 기다려준다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중심 생각.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는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뭐 지문을 통해서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38번은요, 지금, 교양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는 제가 뭐라 그랬지? 아까 질문한 여자에게 어디 중심 생각에 근거가 되는 말이 있다. 그래서 질문한 사람을 잘 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37번 문제일 때는 질문자의 문제를 좀 잘 들어야 된다. 박사님, 유년기의 아이들 중에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더듬는다. 말을 이렇게 더듬는 거 말이죠.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조금, 예, 우리가 한국말 처음 배울 때 좀 더듬이죠. 나는 학교, 예, 이런 것처럼, 이 더듬는, 이럴 때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어휘량을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된 어휘는 아까 많은데 표현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죠? 아까 반대로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 말하는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 80%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20%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말을 더듬는 것이 지속되는데요. 이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할까요?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주의를 주거나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가 말 더듬기 현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급격히 나빠집니다. 아까 여기 있었죠? 따라서, 이 따라서라는 말 뒤에는 뭐다? 중심 생각이다. 부모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좋아지게 기다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 중심 생각에서요. 따라서 뒤에 나오는 말 중심 생각이었다. 앞에서 여러 번 배웠죠? 다음, 자, 39번과 40번은 대담. 자, 대담도 마찬가지로요. 대담을 물어보는 게 담화의 앞부분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요것도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겠죠. 질문하는 사람이 앞 내용을 어떻게 해요?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약. 그래서 질문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39번의 문제를 좀 찾을 수 있다. 자, 맞는 거 고르는 거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의 앞에 내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질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된다. 자, 내용일치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문제 풀기 전에 이 담화의 앞에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앞 내용을 알려면 아까 누구다? 질문하는 사람. 앞 내용을 알려면 질문하는 사람이 요약을 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 잘 듣고요. 39번 풀어주고요. 들은 내용과 일치하다. 맞는 거 고르는 거는요. 아닌 거 찾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전자제품 속에 그런 값비싼 금속이 들어있었다니 놀라운데요? 그런 금속을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자,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자, 전자제품 속에 어떻게지요? 금속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죠. 자, 담화 부분 이따가 다시 한번 들을 때 질문하는 사람 잘 들으면 39번에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버려지는 전자제품 속에는 금과 은, 구리 같은 값비싼 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연 상태의 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금속을 만들려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을 다시 만드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그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버려진 전자제품을 재활용한다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땅속에 묻혀 있는 새로운 금속을 찾는 데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전자제품 속의 금속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전자제품 속에 그런 값비싼 금속이 들어있었다니 놀라운데요? 그런 금속을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버려지는 전자제품 속에는 금과 은, 구리 같은 값비싼 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연 상태의 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금속을 만들려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을 다시 만드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그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버려진 전자제품을 재활용한다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땅속에 묻혀 있는 새로운 금속을 찾는 데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전자제품 속의 금속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먼저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찾겠습니다. 금속 재활용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가 아니라 금속을 재활용하는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럼 적게 든다겠죠. 2번. 전자제품을 금속 재활용하는 방법 연구 중이다? 연구 중 아니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버려진 제품에서 금속 빼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다. 땅속에 묻혀있는 금속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없고요. 땅속에 묻혀있는 금속을 찾는데 노력하지 말고 전자제품의 금속을 재활용하는 것이 좋다. 재활용하는 것이 좋다. 더 효과적이다. 자, 맞죠? 그럼 이 담화의 앞 내용은 뭐였지 아까? 버려지는 전자제품에 금속이 그렇게 많이 값비싼 금속이 들어있다면서요?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단어만 바꾸었지 어때요? 같은 어휘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휘 속에 한번 문제 좀 확인해서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39번, 40번에는요, 담화의 앞부분의 내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질문자에서 앞에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39번은 반드시 질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39번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전자제품 속에 그런 값비싼 금속이 들어있다니 놀라운데요. 그런 금속을 어떻게 재활용해야 하는 건가요? 자, 값비싼 금속이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 1번이었죠. 남자. 말씀하신 대로 버려지는 전자제품 속에는 금과 은, 구리 같은 값비싼 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 같은 단어예요. 원래 자연 상태의 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금속을 만들려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을 다시 만드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버려진 전자제품을 재활용한다면 아까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돈도 적게 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말 나오죠. 앞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새로운 금속을 찾는 데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러죠. 뒷부분에 버려지는 전자제품의 금속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가 중심생각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급 유형의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31번, 32번 뭐였죠? 대답해야죠. 그렇죠. 찬성과 반대니까 토론. 그 다음에 33, 34번 강연. 그죠? 35, 36 현장 연설. 37, 38 교양 프로그램. 39, 40번 담화. 담화 대담 내용에선 39번은 질문한 사람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일단은요, 우리가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문제를 외우고요.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떤 어휘를 외워야 될지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저희 쓰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급은 좀 나중에 좀 더 공부한 다음에 하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쓰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